네, 레알 실무 엑셀 이번 시간에도요. 지난번에 이어서 동일한 포맷의 여러 시트에서 자료 취합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식이나 비주얼 베이직이 아닌 파워 쿼리로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작업 순서는요. 간단합니다. 파워 쿼리를 실행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파워 쿼리에서 추출하고 자료를 정리한 상태에서 어, 다시 엑셀로 로드를 한 다음에 피벗 테이블로 자료를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피벗 테이블로 정리하는 것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파워 쿼리로만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정리하는 데까지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완성을 했던 걸로 보면 수식으로 했던 걸 보면 이렇게 지금 만들었는데요. 파워 쿼리로 비슷하게 뭐 파워 쿼리를 하게 되면 이런 불필요한 정보들은 필요 없는 것들은 예를 들면 뭐 이런 정보들은 사용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만 파워 쿼리로 다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파일을 열어서요. 네, 시트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게 동일하게요. 네, 설비 A부터 설비 G까지 요 정보들을 이용할 거고요. 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워 쿼리는 데이터 메뉴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에서 가져오기, 통합 문서에서 요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할 파일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작업하고 엑셀 파일이 열려 있는 이 파일을 다시 한번 더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작업하고 있는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가져오기를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네, 파워 쿼리 화면이 실행이 됩니다. 네, 실행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탐색창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제가 불러올 수 있는 시트 명들이 쭉 이 파일,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통합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시트들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자, 클릭하시고 네, 데이터 변화를 누르시면 파워 쿼리 화면에서 다시 한번 더 데이터들이 보일 겁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네, 화면이 지금 데이터가 로드가 됐는데요. 테이블을 보시면 네임, 데이터,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죠. 음, 이 뒤쪽에 아이템부터 해서 히든까지는 사실은 필요 없는 정보이고요. 삭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겠고요. 어, 여기서 지난번에 그 비주얼 베이직으로 해서 그 시트명만 뽑아왔던 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비주얼 베이직을 만약에 모르시면 지금 피벗 테이블 지금 그 파워 쿼리에서 간단하게 그 시트명을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한번 해보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여기서 이름을 쿼리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원본이라고요. 원본이라고 바꾸고 네, 이 상태에서 제가 요 놈을 제가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복제를 해서 네, 시트명 추출이라고 시트명 추출이라고 다시 해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추출이라고 해놓고요. 자, 뭐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 이 데이터도 사실은 필요가 없고요. 네, 삭제를 하고요. 이 이름만 가지고 갈 건데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 데이터 언더바이 C 플랫 그다음에 sum 필요 없죠. 그래서 빼버리고 네, 이 상태로 요 놈만 지금 로드를 하시면 바로 그냥 시트명이 추출이 됩니다. 자, 시간 좀 걸리는데요. 네, 시트가 추가가 되면서 네, 지금 두 개의 그 시트가 열렸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쿼리가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다음으로 로드를 해서 연결로 로드를 해서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한 다음에 다음으로 로드를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하나만 시트가 추가가 됐을 건데 지금 추가가 두 개가 다 됐죠. 그래서
어,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주얼 베이직을 쓰지 않더라도 파워 쿼리로 이용해서 간단하게, 훨씬 더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비주얼 베이직을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시트명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비주얼 베이직보다 이게 더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비주얼 베이직은 여러 가지 그 코드 규칙이라든가 뭐 약속된 방법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이 쿼리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클릭 몇 번만 하면 되거든요. 예, 쿼리를 조금 방법을 안다고 하면, 그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비주얼 베이직보다는 쿼리가 이 시트명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빨리 추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원래 하던 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요. 어, 네, 화면에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다시 쿼리 창을 열고요. 네, 원본을 둔 상태에서 원본을 제가 다시 복제를 하겠습니다. 복제를 하고요. 두 가지 방법을 써볼 건데요. 결론적으로 병합을 해서 만드는 방법을 쓸 거고요. 또 하나는 채우기를 해서 쓰는 방법을 쓸 건데, 먼저 병합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테이블을 미리 좀 작업을 하고 다시 한번 더 복제를 해야 될 건데요. 자, 우선 이 원본 이름을 좀 바꿀게요. 병합이라고 하고요. 네. 자, 병합이라고 시트명을, 쿼리명을 바꿨고요.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시트명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 그 옆에 보시면 데이터라고,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확장 버튼을 누르면 각 시트에 포함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이 보시는 것,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각 이 시트에 포함되어 각각의 시트에 포함되어 있는 내역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것들을 확장을 하게 되면, 네, 확장을 하게 되면, 네, 이러한 모습으로 데이터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최초의 원본에서, 그죠? 원본에서 테이블이 확장이 됐고요. 그죠? 이 열을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 데이터들을 다시 확장을 했습니다. 요 버튼을 클릭을 해서요. 그죠? 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확장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각각의 지금 시트별로 칼럼 1번부터 해서 칼럼 16번까지 확장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시트명에다가 각각의 칼럼들로 쭉 지금 확장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요거를 좀, 네,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쿼리 작업을 조금 데이터 클리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칼럼에 보시면 칼럼 12번부터 이 뒤에 16번까지는 불필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삭제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이게 널 값이 들어있는 칼럼, 네, 데이터 칼럼 2번 기준으로 보면 널 값이 들어있는 것들은 제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널 값은 제가 삭제하고요. 필터링을 하고요. 네, 그러고 나면 데이터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썸 시트에서는, 네, 사이클 타임부터 해서 월, 1월부터 7월 토탈까지 요 내용들이 계속 시트별로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요 상태에서 제가 이놈을 제가 복제를 하겠습니다. 복제를 한 상태에서, 네, 자, 요 놈은 제가 병합을 한다는 거는 테이블을 두 개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하나는 사이클 타이밍 테이블을 만들어 줄 거고, 다른 테이블 하나는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테이블은 이름을 병합이라고 하고요. 제가 CT라고, 사이클 타이밍 약어로 해서 CT라고 하고요. 네, 요 두 번째 테이블은 제가 병합이라고 하고 데이터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사이클 타이밍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사이클 타이밍은 뭐냐면 각 시트별로 요 사이클 타이밍 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칼럼 3번을 보시면
음, 나머지 데이터는 다 필요 없고요. 넣을 값만 선택을 하면 각 시트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클 타이밍이 조회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필터링이 한번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도 사이클 타이밍이 있는 놈만 클릭을 저기 필터링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썸 시트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한 번 더 필터링을 하고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설비명에 대해서 사이클 타이밍이 추출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설비명과 사이클 타이밍을 제외한 나머지 열들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설비명이라고 하고요. 네, 필드명을 설비명이라고 하고, 네, 사이클 타이밍의 이 필드명은 CT라고 제가 명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원래 데이터에서 이 원래 데이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클 타이밍이 이렇게 간략하게 필터링이 됐죠. 그죠? 정리가 됐죠. 자, 하나의 테이블이 만들어졌고요. 자, 두 번째는 이 CT 사이클 타이밍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들만 다시 클리닝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사이클 타이밍은 한번 정리가 됐으니까 여기서 이 CT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하고요. 자, 그리고 CT가 제외됐고요. 그리고 네, 여기 썸 시트도 없애버리겠습니다. 썸도 필요 없고요. 플렉도 필요 없고, 네, 썸도 필요 없고, 그죠? 설비 A부터 설비 G열까지만 데이터가 존재를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토탈도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그러면 토탈도 제가 필터링을 해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시트별로 월부터 해서 7월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 월 계획 시간, 가동 시간, 요 놈들을 헤더로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변환에 가셔서 조금 지금 화면이 깔끔하게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변환에 가서 첫 행을 머리꼴로 제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행이 지금 머리꼴로 가면서 데이터의 모양이 살짝 바뀌었고요. 그리고 설비 A는 보시면 첫 행에 있던 월 계획시간 이놈들이 머리꼴로 갔고요. 그죠? 나머지 설비 B 시트부터 그러니까 그 아래 시트들은 보시면 여전히 월이라는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필터링을 해서 제외를 해주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모양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시트란다. 죄송합니다. 테이블 병합 CT와 테이블 병합 데이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엑셀에서 VLOOKUP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에 보시면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다 들어있죠. 단 사이클 타이밍만 제외하고요. 그 사이클 타이밍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저기 테이블 CT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VLOOKUP을 걸어서 이 설비명에 해당되는 사이클 타이밍을 이 병합 데이터 테이블로 끌고 오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VLOOKUP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쿼리에서는 병합을 해주면 됩니다. 병합은 그 테이블 CT와 테이블 데이터 두 개의 데이터를 병합을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자, 첫 번째 병합할 테이블 중에서 첫 번째 테이블은 병합 언더바 데이터, 이게 주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계속 밑에 조인 종류에 보시면 왼쪽 외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두 다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게 첫 번째 테이블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일치하는 행, 그래서 두 번째 테이블은 CT 이렇게 가지고 올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테이블에서 사용할 키값, 그래서 설비 A 필드, 그리고 두 번째 테이블에서 사용할 필드는 설비명, 그래서 이 두 개의 필드명을 서로 조인을 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선택 영역은 첫 번째 테이블에서 49개 중에서 49개의 테이블과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쿼리가 생성이 되면서 보시면 설비 A 필드부터
OE 필드까지는 원래 있던 병합 데이터 테이블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 병합 언더바 CT 테이블 그 컬럼이 하나 생기면서 여기에는 확장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건 어디서 갖고 왔냐면 네, 여기 이 병합 CT 이 테이블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장 버튼을 눌러 보시면 새롭게 창이 열리면서 확장을 할 건데, 어떻게 확장할 거냐, 설비명과 CT를 가져올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비명은 이미 이 설비 A, 이거 바꿔줘야겠네요. 이 칼럼에 이미 첫 번째 필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필요 없으니까 가져올 필요 없고요. 그래서 CT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네, 해당되는 설비명에 CT를 이렇게 가지고 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네, 사이클 타임이라고 제가 바꿨고요. 그리고 네, 설비 A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설비명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설비명부터 해서 사이클 타임까지, 네, 원래 저희가 지난번에 그 수식으로 만들었던 거랑 유사한 형태로 데이터, 유사하지 않죠,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이제 로드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로드를 할 때 다음으로 로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결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트에 추출이 안 됩니다. 그냥 로드만 연결만 보시면 지금 연결 전용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연결 전용을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하시면 어디로 할 거냐, 그래서 제가 표로 로드를 할 건데 어디에다가요, 이 데이터 시트에다가 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B2번 셀에다가 제가 로드를 하게 되면 좀 전 쿼리 화면에서 정리가 됐던 그 내용들이 데이터 시트에 이렇게 로드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로드가 됐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방법, 병합이라는 방법으로 지금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추출을 한 거고요. 자, 요거는 두 개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두 개의 테이블을 왼쪽으로부터 조인한 방법을 써서 데이터를 병합한 이후에 네, 데이터를 추출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런 조금 더 복잡한 병합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 채우기만 해서 동일한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제가 한번 더 복사를 하고요. 네,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아이쿠라, 제가 다 중간에 데이터를 다 써버렸네요. 자, 이거를 그러면 복제를 한 다음에 취소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겠네요. 채우기라고 해놓고요. 자, 필터링 해제를 하고요. 다시 이렇게 하면 거꾸로 돌아갑니다. 취소 버튼하고 똑같습니다. 엑셀에서. 네, 취소를 하게 되면 네, 하나씩 살아나죠. 네, 사이클 타이밍이 네, 이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이클 타이밍이 있는 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 사이클 타이밍을 가지고 테이블을 새로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병합 언더바 CT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줬었죠. 그죠? 그리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병합 언더바 데이터를 만들어줬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여기서 한 방에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칼럼 2번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 없는 널 값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동일하죠? 제거를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쪽에 토탈도 제가 없애주겠습니다. 토탈 없애줬고요. 아까는 사이클 타이밍을 없애줬는데 그대로 놔둘 거고요. 네, 없애줬고요. 자, 이 밑에 뭐 설비도 쭉 있네요. 그죠? 자, 여기서 설비명도 네임도 없애주겠습니다. 데이터 예시 플렉섬 네, 없애주겠습니다. 그러면 설비 A부터 설비 G까지의 데이터만 남겠고요. 그죠? 남았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 조건으로 걸어서 새로운 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칼럼 1번의 값이 cycle time sec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으면 칼럼 2번의 값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열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한번 먼저 해볼게요. 열을 추가를 하는데
조건열, 여기 조건열을 클릭하시면 네, 화면이 하나 뜰 건데요. 네, 자, 사용자 지정이라는 열 이름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제가 그대로 둘 겁니다. 이후에 제가 이 열 이름을 바꿔야 돼서. 자, 조건은 칼럼 1번. 네, 칼럼 1번의 값이 다음과 같으면 어떻게 해요? cycle time sec 괄호 닫고 콜론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값이 아니고 열을 열의 값을 가지고 올 겁니다. 어디에요? 칼럼 2번의 값을. 그러면 사이클 타임, 그 텍스트가 사이클 타임 색이면 1.4를 가지고 오고 사이클 타임 색이면 1.2를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엑셀에서 if 얘가 뭐면 이거 가지고 와 라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조건이 칼럼 1번의 값이 뭐가 되면요, 이렇게 사이클 타이밍이 되면 1.4를 가지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널 값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널 값만 바꿔주면 됩니다. 뭘로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설비 A 시트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타임이 1.4인데 그 이외에는 다 널로 돼 있잖아요. 그럼 밑에 이 널 값을 다 1.4로 채워주면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설비 B 같은 경우에는 1.2로 다 채워주면 되고, 설비 C 같은 경우 1.3으로 다 채워주면 되죠. 어떻게 채워줄 거냐? 그게 채우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지정 필드 전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시면 중간쯤에 채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채우기가 있는데 아래로가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1.4 밑으로 채워주고 1.2 밑으로 채워주면 되죠. 그래서 아래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우기 아래로 누르시면 네, 보시는 것처럼 1.4, 1.2, 1.3 이렇게 아래로 채워졌죠. 훨씬 더 심플하죠. 그죠? 그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다 채웠으니까 네, 이 널값 아니면 또는 사이클 타이밍이라고 되어 있는 이놈을 네, 필터링해서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거를 하는 순간 네, 여기 사용자 지정에는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를 한 번 더 클리닝을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첫 번째 행을 머리걸로 쓸 거고요. 네,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에 설비명이라고 바꿔주면 될 거고요. 설비명, 그리고 이 1.4라고 되어 있는 놈은 사이클 타이밍이라고 쓰겠습니다. 타임, 그죠? 그리고 여기 월은 제가 필터링해서 제외를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머지에서, 그러니까 테이블을 사이클 타이밍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그 두 개의 테이블을 병합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준 방법과 지금 제가 채우기라는 방법으로 한 것과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왜 제가 결과는 동일한데 두 가지 방법을 했느냐? 네, 병합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겁니다. 오히려 쉬운 방법은 채우기를 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좋겠죠. 그죠? 그래서 채우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놈을 한번 로드를 해볼까요? 네, 로드를 할 때 일단 제가 다음으로 로드를 하고 연결을 한 다음에 네, 이 연결한 놈을 네, 일단 연결을 하고요. 시트를 제가 추가를 해서 데이터 언더바 채우기라고 할게요. 채우기라고 하고 이 앞에 놈은 제가 언더바 아까 어떻게 했죠? 병합이라는 걸로 해서 네, 병협이 아니고요. 병합 네, 이라고 해서 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채우기에 결과물을 네, 여기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채우기 누르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다음으로 로드 하시고 표를 선택을 하시고 어디에다가요? 네, 이미 선택이 돼 있었지만 네, 이렇게 하시면 채우기를 채우기 한 결과물을 어디에다가요? 데이터 언더바 채우기 시트 B2번 셀에다가 네, 가지고 오는 겁니다. 네, 가지고 왔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100% 동일하죠. 그죠? 네, 어떻습니까? 이 화면, 이 지금 결과물을 보시면 오히려 그 비주얼 베이직 그리고 수식 이용해서 만든 것보다 파워 쿼리로 이용해서 만든 게 훨씬 더 심플하고 빠르다라는 걸
체감을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수식을 쓰시든지 아니면 파워 쿼리를 쓰시든지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파워 쿼리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실습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저 또한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